네, 안녕하세요. 넘버 3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참, 썸네일, 니콜라스 젊었을 때죠. 파이코인 초기 3개월 가격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저는 사실 필리핀이란 나라, 뭐 고맙죠. 6.25 때 정말 우리 와서 도와주고, 태국, 필리핀 사람들 도와주고, 뭐, 많은 국민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참 기술이 없을 때 도움 형식의 체육관 같은 것도 못 질 때 그 이 저기 뭐 장충 체육관 같은 것도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줘줬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컸던 그 불광동, 불광국민학교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불광동에는 그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기술자만 온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 불광동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광동에 숙소가 있었고 이제 거기서 아마 뭐 어렸을 때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전차가 이제 영천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게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떨 때는 불광동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걸었죠. 1시간 정도 걷기도 하고 버스비가 1학년 때 2원이었었는데 2원 아끼려고 걷기도 하고 버스가 자주 오지도 않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저는 뭐 좋은 감정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80년도 중반에 갔을 때 뭐 좋았던 기억도 있고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였죠. 잘 사는 나라여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많이 싫어했죠. 싫어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필리핀이 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식민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애국심 같은 게 없어서 이제 크지를 못했는데 어찌됐건 이 파이코인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뭐 지금 한 우리나라 돈은 한 40원 한다 뭐 50원 한다 이런 소리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런 게 헛소리가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코인이 뭐 KYC 곧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초기 마켓에 유통시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초기 3개월간은 주로 필리핀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요번에 그 미래어셋 코인과 NFT 이것이 미래다라는 레포트를 읽으면서 이제 느끼게 된 사실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이런 걸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고 하는 건데요. 수급 상황을 미리 알아야지 3개월간은 공급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니콜라스도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가 다 있으니까요. 먼저 보게 되면 엑스 인피니티라는 그 이제 게임 업체가 있어요. 게임 업체가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요즘 뭐 P2E, Play to Earn 그리고 쌀먹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NFT를 하고 왜 파이코인이나 이런 무료 채굴 코인을 막 하느냐? 그거를 이제 쌀 사 먹으려고 먹고 살라고 이 쌀먹 그걸 쌀먹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영어로 점잖게 얘기하면 뭐 플레이 투 원 돈 벌기 위해서 활동한다. 무료 채굴 쪽에는 이런 게 많고 이제 필리핀 쪽에서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실증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 이게 이제 필리핀 플레이어들인데요. 이게 엑스 인피니티 게임 필리핀이 이게 영어가 되는 나라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영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올 4월 달에 이게 뭐 게임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이 경제 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쌀먹 게임, P2E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이 게임이 하나의 생존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P2E 게임이 흥행됨에 따라서 코인도 AX 코인하고 SLP 코인 같은 거 굉장히 올랐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게 아주 생계 수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아주 쉬운 단계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하루에 180불, 200불까지 벌었었어요. 4월달, 5월달에는. 그리고 내렸다가 7월, 8월 달에 또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요즘은 다시 이제 뭐 40불인데, 전 세계 스타벅스 커피숍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필리핀 스타벅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월급이 일당이 월급이 30불? 월급이 30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월급이 30불이면 뭐 너무 싼데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니까 그러네. 30만 원. 예. 필리핀 스타벅스의 월급이 약 3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해서 얻게 되는 거는 한 달 동안에 한 25만 원 버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한 달 동안에 25만 원, 한 달 월급을 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엑스 인피니티 필리핀 플레이어들 일일 수입이 이렇게 돼요. 파이코인 같은 무료 채굴 코인도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플레이 투 earn 혹은 쌀먹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을 잡으셔야지 어떻게 요즘 젊은 애들이 일자리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도 먹고 살지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필리핀에서 했던 게 이제 게임이 이 SLP하고 AXC라는 이게 게임 회사인데요. 이 AXS는 이게 까만색, AXN은 반년 사이에 한 50배 정도 이렇게 확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SLP는 오르다가 좀 내렸어요. 이 엑스 인피니티를 개발한 거는 베트남 회사 응우엔, 베트남 뭐 축구 선수 응우엔도 있지만, 지난 10월 달에 이제 기업 가치를 3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요. 엄청나죠? 3조.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가총액은 좀 줄었어요. 왜 이랬는지를 이제 우리가 아시면은 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네, 이 AXS는 계속 올라갔지만 SLP는 이렇게 내려왔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AXS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저기 바이낸스에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게 되니까, 이건 뭐 비트코인 내릴 때 같이 내린 거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좀 파악하고 이제 대세 흐름 따서 반등할 때 사면 괜찮죠. 그런데 반면에 SLP는 그 시가총액 30억 불이고 베트남에서 개발해 갖고 저기 평가 금액이 3조가 넘는다는 회사 주가가 지금 이 모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막 떨어져 있죠. 10분의 1도 더 났어요. 왜 이랬느냐?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니콜라스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게임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코인을 계속 발행을 하는데, 수익이 쌀먹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쌀먹들이 이게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쌀을 먹어야 되니까 갖고 있는 코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팔고 뭐 또 채굴하면 되지, 또 팔고 채굴하면 되지, 이러면서 매도 폭탄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비트코인 그래갖고 이게 파이코인이 상장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결국은 파이코인이 상장한다고 해보세요. 상장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낮거나 그러게 되면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팔아버리겠죠. 왜 그러냐면 이 쌀먹 게임 P2E의 성공 핵심은 유틸리티 코인, 이런 코인의 가치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고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코인 채굴을 하는 쌀먹들에게는 하루 일당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려면 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치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플레이어들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코인을 팔아갖고 현금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관리 같은 거를 못하고 토큰의 가치 관리, 이 코인의 가치 관리가 실패하니까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쌀먹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집어던지고 다른 게임으로 간다라는 거죠. 파이코인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베트남의 필리핀의 스타벅스 필리핀의 스타벅스가 이제 그렇게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 게임 회사 이 게임 회사 필리핀 게임 회사의 그 게임 회사 사람들이 하루 임금이 그 4만 원이래요. 41달러 한 5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달에 하루에 5만 원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스타벅스보다는 그래도 게임 회사 월급이 좀 많긴 많지만 그래 봐야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인데 이게 토큰 가격으로 유지가 안 되면 다 집어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코인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익도 되고 생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못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생태계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아마 지금 니콜라스는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초반기에 쏟아지는 이 쌀먹들의 매도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초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요즘 이제 그 주플릭스 TV 같은 데서 이게 시초가가 뭐 얼마 뭐 1,000원이면 사겠느냐 팔겠느냐 저도 눌러봤더니 1,000원 미만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46%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이 초창기 3개월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잘 지내가야지만 안정적으로 뭐가 되더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AXC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SLP 지금처럼 이렇게 생태계 관리를 실패해서 필리핀 사람들 다 집어던지니까 주가 이렇게 코인 가격 폭락하는 현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기존 게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 만드는 회사가 이용료를 자기네들이 플랫폼 사용료로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한 30% 정도를 갖고 갔다 그래요. 그러면 개발사나 이제 퍼블리셔들이 나머지를 갖고 갔는데 이게 NFT 코인을 만들어서 P2E으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끼리의 그 게임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이제 서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일종의 금융 형태가 일어나면서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거기서 캐릭터나 아이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채굴한 그 토큰, 코인, 이 코인 같은 거를 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인 플랫폼과 개발자인 이 개발사가 있는데 이게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나 뭐 특히 필리핀, 인도 이렇게 영어 게임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아이템도 거래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코인도 받아가지고 그걸 채굴을 해서 가격이 오르면 파는데 이 회사가 계속 크지를 못하고 토큰은 계속 나오는데 이 회사는 계속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 집어던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이코인도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잘할 거라고 봅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데 이 초반기에 몰려드는 매도 압력, 쌀먹들의 매도 압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 한국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이제 필리핀하고 인도가 제일 현재는 뭐 많다고 추정이 되니까 ICO가 되고 난 다음에 3개월간이 제일 아마 중요할 것이다. 이거는 뭐 생태계를 하나 운영한다는 국가 경영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NFT를 기반으로 한 P2E, 쌀먹 형식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게임 내 재화의 가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달려있다. 이 인플레이션의 가치를 관리하지 못해서 유틸리티의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다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돈 막 찍어놨다가 뭐 10억 마르크로 계란 하나도 못 사는 지금 그런 게 지금 이 베트남에서 개발한 이 회사에서 나와서 SLP 코인이 저렇게 가격이 폭락했는데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저들이 플레이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생태계를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인터넷 게임들이 많이 생기지만 게임 내 재화의 경제 생태계를 수십 년 동안 운영해 본 빅게임사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회사가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걸 처음 열었던 이제 베트남 응웨이니한 스카이마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이 쌀먹들의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97%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SLP는 2017년에 세워진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다. 한도가 없는 이더리움처럼 SLP의 코인 발행량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지속 중이다. 토큰의 발행 한도가 존재하거나 컨텐츠 진행을 통해서 추가 발행량 이상의 소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 코인 소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소개드린 악시아도 헬륨도 또 파일 코인 같은 이제 소각을 하는데 아직 어떻게 소각할 건지에 대해서 파이코인은 밝혀진 게 없죠.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겠죠. 다들 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NFT 시장이나 코인 시장의 현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하나의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초창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가 보기엔 관건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LP 가격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4월달 5월달에 필리핀의 플레이어들이 대거 들어와 갖고 가격이 팍 오르고 팍 올랐지만 소각을 안 시키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저 수가 급증하니까 너도 나도 막 채굴하니까 반감기보다 훨씬 빠르게 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초창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코인이.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경제. 우리도 IMF 겪었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계형 이 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쌀먹들이 많은 이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파이코인. 그래서 제가 필리핀 40불 50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파이코인 좋은 점도 말씀드렸고 나쁜 점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정말 이 미래어셋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고서 제가 앵글을 파이코인 같은데 앵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거짓 말씀드렸고 한 넘버 5까지 가게 되면은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이름 우리가 KYC 인증을
앞두고 자기 모국어로 이름 시청 하나 더 해두는 거, 그거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